안녕하세요. 송파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1 수업 안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단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중학교랑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다른지, 예비 고1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좀 막연할 것 같아서 이 부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뭐 얘기가 많죠. 뭐 고교 학점제니 뭐 수학 단원이 뭐 바뀌었느니, 그리고 학교에서도 조금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현재 내신 시험을 이제 1학기 중간 기말 그리고 2학기 중간까지 진행했는데, 이 영상 촬영날 기준으로 학교 난이도가 학교 시험들 난이도가 약간 제각각인 것 같아요.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느낌?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안내, 수토반입니다. 수토반, 제 수업은 수토반이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까지 이 세 가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게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고, 고등학교 때 상대평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는 9등급제여서 분별력이 좀 잘 됐었는데, 이제는 5등급제여가지고 생각보다 각 과목별로는 조금 변별이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기준을 제가 전교생 30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송파구 지금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학교가 아마 400명 정도 되는 보인고일 거고, 그리고 좀 적은 학교가 창덕여고 2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값으로 한 300명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 1등급이 10%라서 30등까지, 전교 30등까지 1등급이고요. 그리고 전교 102등까지 2등급. 그러니까 사실상 내신을 좀 그래도 챙기고 싶은 학생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전교 100등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교 31등과 전교 102등이 등급이 같죠? 등급이 같죠, 등급이. 그리고 3등급도 보시면 전교 103등이랑 198등이 같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겉으로 봤을 때 기존 9등급제랑 비교해서 조금 변별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학생들 성적을 쭉 봤을 때 어, 내신이 1.0인 친구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이렇게 30명이나 되는데도 어, 1.0을 유지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변별이 잘 돼요. 각 과목별로 봤을 때는 내신이 조금 변별리가 없어 보이는데, 전 과목 전체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변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과목만 잘하는 건 이제 조금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 과목을 다 고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수학은 단기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특히 겨울방학은 길죠. 그리고 예비고시 학생들이 지금 아마 중3 거의 기말고사 끝나고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시간에 조금 수학을 준비해 놓으시면 추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3등급도 전교 103등부터 198등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좀 그래도 2등급까지 받고 싶다면 지금 시기에서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의 차이 보시면, 중등 수학은 현행만 잘해도 오케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중등 수학은 앞에 거를 잘 몰라도 지금 현재 시험 범위인 부분만 잘 조금 집중적으로 하면 그래도 할만해요. 내신은 딸만합니다. 뭐 100점까지는 모르겠는데 90점까지는 그래도 절대평가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뭐 벼락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등 수학은 유형 같은 것도 되게 적어가지고 암기식으로 해도 가능했어요. 내신을 어느 정도 잘 보는 게. 근데 고등 수학부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원도 공부량도 훨씬 많고 깊이도 훨씬 깊기 때문에 꾸준히 수학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다. 그리고
중학교 때 A 맞던 학생들도 고등학교 가면은 다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중학교랑 또 다른 게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조금 꼼꼼히 보죠. 네, 교육청 모의고사를 좀 중요시 하는데 그 교육청 모의고사가 단원이 되게 누적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앞에 거를 배울 때 꼼꼼하게 배워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둘 다 꼼꼼하게 배워서 좀 쌓아갈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 때문에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나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옆에 애들을 다 이겨야 돼요. 상대평가니까. 즉 잘하는 애들을 좀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면 이게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공부 잘 안 하던데요? 그런 애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상위권 레벨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이번에 고교학점제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네, 생각보다 애들이 수행평가에 많이 치여가지고 학기 중에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 좀 잘 체계적으로 수학은 시간을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올리는 게 가능한데 수학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수행평가까지 생각한다면 네, 방학 때 수학을 탄탄하게 해놓는 게 좋다고 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대상은 공통 수학 원을 좀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네,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아마 예비고일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수능이 되게 많이 나온 이슈가 뭐냐면 이제 미적분이나 이런 뭐 수원, 수투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고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주제가 없어서 어 출제 범위가 이제 내려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이용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해서 아마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한테도 공수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통수학원이. 그래서 일단 이왕 배우는 거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왜 증명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다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등수학이 처음이어도 괜찮게 제가 소화할 수 있게끔 수업을 잘 구성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수학은 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예 처음 수학을 아예 안 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에 고등수학이 처음인 건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적용 가능한 수학을 배우고 싶은 학생. 이게 학생들한테 좋은 멋있어 보이는 풀이가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 써먹을 수 있는 풀이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볼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기 때문에 네, 실제 시험에서 적용 가능한 네, 시험을 위한 풀이를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정규 수업 소개인데 보시면 이 문제가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고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방금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실전적인 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교과서 문제인데 이게 들어보니까 창동여고 문제거든요. 창동여고 시험 문제였는데 다른 친구 저희 반 아닌 친구들은 이 문제가 나와서 좀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반 수업했던 아이들은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풀을 자세하게 써서 이제 카톡 단톡방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때 무난하게 풀었던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았던 아이들이 거의 다 시험 때 맞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좀 자세히 써서 거의 그대로 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만 바뀐 수준인데 문제가 네, 풀이도 거의 숫자만 바뀌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항상 수업 때 아이들이 혼자 푸는 시간을 많이 제공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학이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중학교 수학은 뭐 암기를 어떻게든 뭐 해볼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인데 보통 정규 수업 4시간 기준으로 한 30분, 최소 30분 그리고 좀 여유 된다 그럼 1시간까지 추후에 수업 외적으로 1시간 정도 매일매일 클리닉이 있습니다. 수업 외적으로 1시간 정도 클리닉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 하면은 네,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죠. 아이들이 왜냐하면 학원에 있는 시간보다 결국에는 학교나 아니면 집에 있는 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푸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함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좀 키워주는 수업을 하고 싶어서 혼자 푸는 시간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대신에 피드백은 좀 꼼꼼하게 아이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항상 물어보고 왜 이렇게 풀었는지 물어보고 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수업한 다음에 그 과제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과제 오답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테스트 점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엑셀로 다 정리해 놓습니다. 매 수업마다. 그리고 테스트 오답 테스트가 끝나면 저는 항상 테스트 오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한 쌍둥이 문제 그러니까 숫자만 거의 바뀐 아니면 뭐 풀이 방식은 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제공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에게 풀도록 네,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 오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여기 다 표시를 하고 다 엑셀에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보시면 이거는 전달 사항이 추가되어 있는데 보통은 여기 위에 부분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것만 따로 보내고 두 번째 수업 때는 이렇게 전체 전달 사항에서 아이가 어떻게 수업 진행하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 자세하게 매주 제가 보내드리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그 어려운 책이 있어요. EBS 교재 중에. 네. 학교 선생님들이 EBS 교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EBS 교재를 많이 참고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이제 EBS 올림포스 고난도거든요. 의무 단원에서 아니, 그 책에서 이제 유무리함수 단원의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수업 때는 거의 아무도 못 풀었어요. 네,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업 때는 그래서 대신에 제가 풀이를 해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에서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험을 냈고 보시면 문제 구성이 비슷합니다. 이때는 한두 명 정도는 맞춰요. 대신에 이걸 또 틀리면 이렇게 또 테스트 오답해서 또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수학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엄청 많진 않아요, 사실. 엄청 많다면 공부를 살짝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많진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문제, 좀 킬러 문항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반복 학습을 시켜서 어떻게든 맞추게 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정규 수업이 12월 6일 날 개강입니다. 네, 토요일 첫 주. 12월 첫 주 토요일 날 개강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6시부터 10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 그리고 이건 아마 방학 때부터 진행될 클리닉인데 보통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수업 한 번에 클리닉 한 번, 3시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4시간, 클리닉 3시간이니까 하루에 7시간이죠. 적지 않은 시간 학원에 있는다. 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제가 옆에서 붙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딴짓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횟수가 23회 정도 됩니다. 23회. 그래서 11회, 12회 정도 이제 공통수학 1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차는 공통수학 2 개념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12월부터 2월까지니까 두세 달 동안 2바퀴 돈다. 공통수학 1 한 번, 공통수학 2 한 번, 개념 수업. 공통수학 2가 사실 전에는 고등수학 하일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도형 해방 정식이 섞여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겨울 방학 때 한 바퀴 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규 수업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념 수업이다 보니까 개념 설명이 좀 많습니다. 개념 설명 60%, 문제풀이 40%. 대신에 문제풀이가 그렇게 막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대신에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고 오답까지 확실하게 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념 설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명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고교 과정에 맞게끔 증명까지 모두 진행해서 아이들이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도 잘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 난이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인데, 이게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난이도 물론 중요해요. 킬러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애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중간 난이도 문제를 꽤 많이 틀려요. 고난이도 뭐 킬러 문제 물론 중요한데 그 문제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중간 난이도 문제를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실상 틀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계산량도 많고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빨리빨리 푸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서 네. 그래서 중간 난이도를 좀 중요시한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 네, 그 다음에 누적 일일 테스트 진행, 오답별 유사문항 당일 풀이, 이때 클리닉 네, 어지간하면 오답을 진행한다. 그리고 아까 테스트 진행 보여드렸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 특강입니다. 겨울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원 실력, 네, 공통수학 원 아까 개념이었죠. 이번에는 실력으로 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입니다.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요. 그리고 개강이 1월 12일인데 방학 조금 예, 중학교들 뭐 방학하고 뭐 졸업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강하게끔 날짜를 잡았고요. 그래서 12회 정도 진행합니다. 12회. 아마 1월 12일이면 공통수학 원 개념 수업이 거의 끝나 있을 시점일 거예요. 그 정규 수업이. 그래서 끝나 있거나 아니면 뭐 공통수학 2 이제 막 시작한 단계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통수학 2를 진행을 할 건데 정규 수업에서는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이 공통수학 2만 하면 공통수학 1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좀 보완하는 수업이다. 보완하는 수업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한 수업 실제로 문제풀이 하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송파구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거 위주로 맛을 보는 송파구 학교 내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제가 조금 섞어서 문제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뭐 인수분해, 복수수 다 거의 하나씩 있는데 2차 함수가 2회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2회죠. 실제로 제가 그 1학기 시험 대비를 해봤을 때 아이들이 2차 함수에서 제일 어려워하고요. 2차 함수가 실제로 내용도 많고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예, 양도 많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아이들이 좀 많이 헤매는 부분이라서 일부러 2번 잡았고 그리고 경우의 수도 경우의 수는 사실 그 계산 과정은 되게 짧아요. 계산 과정은 되게 짧은데 생각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아서 네, 2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겨울방학 시간표 예시입니다. 배부용 자료를 보시면 아마 좀 자세히 지금 여기 화면이 좀 보일 것 같아서 네. 배부용 자료 보시면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오전에 특강 3번, 그 다음 클리닉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이렇게 2번. 그래서 수요일이 조금 쉽지 않죠? 네, 스케줄이 9시부터 10시까지. 나머지는 뭐 하루에 뭐 8시간, 네, 9시부터 5시까지 진행합니다. 클리닉을 꼭 해야 됩니다. 클리닉 모두 달려있다. 수업에 모두 3시간씩 클리닉이 제공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클리닉 잘하고 수업 잘 따라오면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네. 클리닉 때 수업에서 진행했던 뭐 테스트 오답이나 아니면은 뭐 과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가니까 생각보다 집에서 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아이들 체력까지 제가 잘 고려해서 과제량 조절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